아니 내가 까먹을까 봐 여기 위에다가 수업 녹화 시작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또 고세 까먹었어. 아유 정신없다. 머리도 못 감아갖고 막 머리가 막 떡쳐 있어. 니네가 좀 이해해라. 자 다시 볼게. 어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그럼 이 덩어리가 이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느냐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느냐 이제 요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the spurred food 이 food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뭐 that을 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4번을 좀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대명사 문제인데 사실 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해석으로 풀어야 되잖아. 이시냐 댐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뭐 99%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미리 말하면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pray를 이제 받는 거라 할 수 있겠는데 요건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그래서 한번 좀 해석을 잠깐만요. 해석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심해에 있는 많은 포식성 물고기가 장착되어 있답니다.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가능하게 해준대요.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피쉬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물고기로 이제 하여금 뭘 가능하게 해주는가? To hold on. 뭔가 이렇게 좀 붙잡는 걸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먹잇감을 이제 붙잡는 걸 가능하게 해주고, hold on to까지. 그리고 overpower, 제압하는 거죠. 그것을 제압하도록 해준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결국에 앞에 나와 있는 prey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좀 볼게요. 사실 이제 has 이런 거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웬만하면 수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잠깐만 좀 보자면. Some predators 주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hunting 이하가 얘를 수식하는 거겠지. In the residual light zone.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 여기 이제 동사 자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에 복수형 나왔으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have 쓰면 되겠죠. 그치?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서 조금 괜찮다, 좀 퀄이 괜찮다 하는 문제는 1번 문제 정도? 내신에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녀석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보려고 하는데 이제 니네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혹시 있었니? 어, 그거 있으면은 그걸로 내가 좀 해설을 하게. 어떤 게 좀 어려웠나? 요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없냐? 이럴 때 얘기를 하라고 마이크를 켜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거 해줄게요. 몇 번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야, 모가지 아파. 빨리 말해, 이 자식들아. 어떤 거를 볼까? 아유, 말도 없고, 들 진짜, 내가 상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소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유, 했어,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뭘 바래, 내가. 빈칸 쪽 보자. 3점짜리가 조금 더 낫겠죠?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빈칸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어, 여기에서 innocence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 빈칸 맨 마지막을 봤을 때. 그러면은 얘 자체가 이 innocence라는 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뜻이잖아.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어떤 의미에서는 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걸 암시하는 걸까? 당연히 뭔가를 좀 뭐 비유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패러프레이징을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함축이 될 수도 있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리하는 거야, 정리. 근데 앞에 나와 있던 말을 그대로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비유나 좀 패러프레이징을 좀 활용해서 좀 이야기하려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문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1, 2, 3, 4, 5 보기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비유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장만 봤을 때는 Your spiritual gene, 너의 정신적 유전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블라블라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정신적 유전자라는 말이 좀 중요하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화면을 좀 뒤집어서 보자. 아이고, 잠깐만. 각도 조절하기가 좀 어렵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초반부에서 글의 소재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소재 파악부터 한번 먼저 해보자. 자,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래요. 여기서 nose는 경험들이겠죠. That bring joy, inspiration, and the kind of love. 여기까지만 일단 묶어볼게. 그래서 뭐 기쁨, 영감, 그리고 일종의 뭐 사랑 이런 거를 이제 가져다주는 경험인데 어떤 거냐? That makes suffering bearable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이제 고통을 이제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랑, 이 러브를 꾸며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키워드겠네. 이 정서적 경험. 근데 이 정서적 경험이 어떤 거다? 다 이제 좋은 말들 위주로 나와 있죠. 기쁨, 영감, 그리고 뭔가 이제 이 고통을 참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간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경험이 좀 글의 주요 소재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좀 더 한번 볼게요. 이어서. 자, 보시면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어떤 결과물인데 뭐에 대한 결과물인가? Of choices and behaviors. 어떤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래. 어떤 선택과 행동이냐? That result in our feeling happy라고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유도하는 그런 선택과 행동의 결과랍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 정서적 경험은 뭐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냐? 뭐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택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있겠죠. 이로 인해서 이러한 정서적 좀 경험이 이제 쌓이게 이제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좀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정서적 경험들, 즉 뭐 기쁨, 뭐 영감,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딱 하나 조이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기쁨. 자, 이 기쁨이라는 게 바로 뭐다?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 중 하나래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경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느냐? 선택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대. 어떤 선택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게 유발하는 선택이래요. 됐어?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이제 내가 막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얘한테 고백을 할까 말까. 내가 고민을 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자 선택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랑 잘 사귀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정말 기쁨, 뭐 사랑 이런 거와 같은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 정서적 경험이 생기게 된 건 결국에는 어떤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바라볼 때요. through a spiritual filter. 그래서 뭔가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는데요. The absence of pain or heartache라고 나왔네. 그래서 고통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음이 아픈 거를 말하는 거겠죠. 되게 이제 그 고통과 마음이 아픈 거의 absence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네요. 자, 여기 좀 지워볼게.
그러니까 여기 앞 내용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정서적 경험. 여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바라볼 때 여기서 행복이라는 건 위에서 말한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그게 뭘 의미하진 않는다. 아, 이 행복이라는 감정이 곧 무엇이다. 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음 아픈 거, heartache, 마음 아픔. 뭐 이런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게 곧 행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행복하다라는 거는 어때? 고통이 없는 거잖아. 마음 아픈 것도 없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행복하다는 거는 곧 고통이 없음을 말하는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럴 거냐면요. 이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좀 쉽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요.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적. 음, 상대적. 어떤 행복이라는 건 절대치가 이제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뒷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는요, 어떤 상대성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대현이랑 동아랑 막 서로 막 라이벌 의식이 있어.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막 대현이가 아, 내가 꼭 동아가 굉장히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볼게. 막 대현이가 내가 쟤 어떻게든 이긴다. 막 이렇게 이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번 쳐봐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쟤 이길 수 있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둘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동아가 60점 받고 대현이가 59점 받았어. 그럼 이제 절대적 점수로만 보면은 낮은 거잖아. 낮은 건데 근데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 동아가 60점 받았는데 대현이가 61점 받았어. 그럼 이제 사실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고요. 절대적 수치로 따지면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아, 내가 어쨌든 간 얘를 이겼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행복감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감이라는 거는 상대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상대성. 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행복이라는 게 항상 내가 기분 좋고 항상 웃고 이러면요. 이건 조증이지, 조증. 이거는 행복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자, 뒷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글의 구조로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읽었던 요 문장 있죠. 여기랑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상 주제문이다라고 보기가 좀 좋겠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시가 나올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이제 다친 아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요. 모든 부모는 뭘 알게 되냐면은 심오한 기쁨을 알게 된답니다. 엥? 다친 아이랑 함께 있는데 부모가 기쁨을 느낀다고요? 이건 좀 이제 뭐 부모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니 뭐 부모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 안 되겠죠. 뒷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That bubbles over when a son or daughter begins to hea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들 딸내미가 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bubbles over 막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막 벅차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기쁨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쁨을 이제 얻게 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당연히 이제 다쳤는데 왜 기쁨을 얻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행복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예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말한 행복이라는 정의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가는 과정. 결국에는 디벨롭 되는 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시면은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로또 막 대박이 나왔고 한 방에 막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 중간 과정이 이제 빠져 있으니까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예시, 이제 단순한 예시가 되는데요. How it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흘러 넘치게 된대요. 넘쳐날 수 있대. 뭘로? 행복으로 어떻게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랍니다. 어떤 거냐? becomes more intense. 더 격렬하게 된 거죠. As we contrast it with previous suffering.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그것을 대조하면서요. 대조하면서. 이 컨트라스트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아까 전에 쌤이 여기 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발전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컨트라스트가 중요한 단어겠죠. 여기서 이전의 고통과 이제 그것을 대조해 보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강렬해지는 행복으로 뭔가 좀 이렇게 넘쳐날 수 있게 되는 방법에 대한 단순한 예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결국에는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거로 갈 때 정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구나. 점점 발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좀 이어서 볼게요. 이런 거와 같은 경험은요, go into,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느냐, the chemical archive of the limbic system. limbic system 여기 나와 있죠? 변연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연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체의 기본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관장하는 신경계다. 이렇게 별주단어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험들은요, 그 변연계의 화학 이제 그 기록 보관소예요. 아카이브는. 그래서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이제 그 요 변연계에 뭐 저장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할 때마다 그 저장된 감정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뭐 할 때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than you remembered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너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러니까 더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넘쳐 이제 흘러나게 된다는 거죠. 넘쳐나면서 이 저장된 기억들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왜 안 올라가? 원래? 음. 초반에 말했던 이런 기쁨, 뭐 영감, 그리고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초반부의 소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너의 정신적 유전자들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 정신적 유전자들이라는 게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걸까? 방금 전에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우자면 정신적 유전자라는 건 결국에는 앞에서 말했던 우리의 기억 속에 좀 저장되어 있는 강렬한 정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요거 stored emo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stored emotion.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들은 결국에는 이제 행복을 유발한다는 거죠. 행복을 유발한다. 음.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큰 행복을 넘쳐 흐르게 하면서 활성화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서들이 결국 이 정서라는 것, 이 저장된 정서라는 거는 아까 무슨 뭐 변연계 이런 얘기 나왔잖아. 변연계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뇌에 있는 어떤 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이거를 정신적 유전자라고 좀 이제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유전자라는 거는 블라블라다 하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정답을 미리 말하면 정답이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라고 나와 있죠. 결국 빈칸에 나오는 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정신적 유전자라는 것은 어, 행복 이제 일단은 이제 최종적으로 행복을 좀 유발해야 된다. 음, 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행복이 이제 유발되게 된다라는 거니까 1번을 해석해 보자면 행복으로 가는 너의 생물학적인 뭐 보물지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금 위에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경험이 기록 그 화학적인 이제 기록 보관소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hemical archive랑 그다음에 stored emotion이랑 your spirit genes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단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다 저장된다는 거잖아. 결국에 나의 뇌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비슷한 일이 이제 발생할 때마다 이제 이 행복감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이제 나의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걸로 인해서 이제 또 비슷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비슷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행복이 여기 이제 이 우리 변연계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생물학적 보물지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좀 살펴보자면 2번을 한번 볼까요? Your hidden key to lasting friendships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친구 관계의 뭐 숨겨진 비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글은 철저하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감정이지 뭐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2번은 아예 소재에서 벗어난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번은 A mirror showing your unique personality. 요 덩어리가 미러를 꾸며주는 거죠. 거울이래요. 그러니까 너의 독특한 어떤 성격, 뭐 개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성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제 그 아까 위에서 말했던 화학적인 뭐 기록 보관소, 나의 어떤 저장돼 있는 감정, 이게 너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성격 파악에 관련된 게 아니죠. 행복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이 이제 유발되는가. 우리는 어떤 지금 여기에서 정서에 관련된 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 지금 어떤 뭐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역시나 얘도 좀 소재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은 A facilitator for communication with others. 자,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촉진제다라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나 아니죠. 지금 다 소재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고요. 자, 5번은 A barrier to looking back to your joyful childhood. 자, 너의 즐거운 그런 이제 좀 어린 시절로 되도 이제 어린 좀 뭐랄까 즐거운 유년 시절을 돌아보게 하는데 베리어라고 나왔으니까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이게 왜 장애물이에요? 게다가 유년 시절로 우리가 뭐 되돌아간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아니니까 5번도 정답이 안 되겠다. 정답 1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결정적인 단서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글의 주제가 아까 위에 여기에서 나왔었죠. 지금 이 위에 제가 체크한 부분을 여기 주제라고 아까 체크한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구체화한 예시가 바로 이제 이런 게 나왔었죠. 어떤 대조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저장되고 우리의 뭐 유전자에 뭐 새겨진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이 기쁨으로써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정서적인,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이제 강력한 정서적인 경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소재만 가지고도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3점을 준 이유는요. 얘가 비유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점짜리로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뭐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지 않았을 텐데요.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간략하게 좀 갖고 그 다음에 근거는 이제 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문제를 한번 위주로 풀어볼까? 26번부터 있는데 26, 27, 28, 29, 30, 30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자. 시간 조금 줄 테니까 30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근거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오른쪽에 간단하게만. 이제 세세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써보고 한 명씩 이따 질문할 겁니다. 내가 한 명씩. 그러니까 이따 마이크 준비하고.
쓰는 것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한 10분 정도는 줘야겠죠? 10분 정도 줄게요. 10분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인사하러 왔다, 인사하러. 네,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인사해, 여기 형아들 보이지? 여기 어딜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인사해, 형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아들이 대답을 안 하네, 그지? 회장님. 아이, 가만히 좀 있어.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손 흔들고 있잖아, 형아들이. 응, 응. 형아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 저기 뭐야, 이렇게 말해.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얘기해.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잘했어. 자, 가, 이제. 끝났어. 가.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가. 으아. 아니, 내가 모자를 좀 쓰고 할게. 내가 오늘 머리도 못 감아갖고. 야, 내가 진짜 10년 넘게 수업하면서 모자 쓰고 수업한 것도 처음이네, 또. 어? 아, 아, 맞다. 저기 누구야? 건아. 네, 그, 내가 그때 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네, 나랑 상담하고 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 정도는 아,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놓고 다시 리셋됐다면서? 네? 어? 다시 리셋됐다고 들었는데? 응? 누가 그래요? 아니 뭐 이게 건너 어떻게 좀 들었어. 어. 쌤 지범이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아, 믿을 게 못 돼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어, 잘 모르겠네. 응?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상담 받았는데 종음이랑 승호 제외하고는 다 했구나. 아, 가온이도 못했구나. 가온이는 내가 하필 딱 저 상담한 날에 코로나 걸려갖고. 가온이는 이번 주에 한번 하던가, 금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어차피 금요일 날 그 마지막 타임으로 쌤이 수업을 잡았잖아. 그때 수업 끝나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원래 월급반이 원래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승호랑 저기 누구였냐?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아, 가온이었나? 아무튼간 둘 때문에 내가 진짜 어거지로 했다. 어거지로 그지 같은 놈들아. 월급 반으로. 어거지로 지금 월급 반을 했으니까 이승우 웃지 마. 이씨. 웃는 거 다 보여. 그지 같은 놈아. 아무튼간 말하고 자 방해 안 할 테니까 얼른 이제 한번 해봅시다. 45분까지 시간 줄게. 해봐.
아니, 설마 다 푼 거냐? 다 풀어서 펜을 놓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빨간 펜이 딱 놓여 있길래. 그래, 그래. 자, 얼마나 하셨을래나? 대충 한 8번까지는 다 했을래나? 어떠니? 28번 정도까지는 다 했어? 오케이, 오케이. 음. 자, 한번 보자, 그러면은. 너무 시간 또 많이 흘러가면 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좀 이제 잠깐만요. 좀 중요한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좀 설명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이고, 예.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뭐 난이도가 뭐 그렇게 이제 높은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 니네 여태까지 내신에 나왔던 것도 뭐 시험 난이도로 치면 뭐 그렇게 높은 것들은 또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포인트 위주로.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문제 의도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지. 자, 1번부터 보자. 어, 지금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결국 무슨 의도냐? 문제 의도부터 항상 파악을 해야, 잠깐만요. 문제 의도부터 항상 파악을 해야겠지. 잠깐 이거 고정을 좀 시켜놓을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형용사 대 이제 부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거의 무조건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functional 요 녀석이 바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 보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따라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사실상 사장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even, 뭐, 그다음에 still, 그다음에 far, 그다음에 a lot, 그다음에 much 이런 애들. 잠깐만. 다시 좀 화면 좀 돌릴게요. 응.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뒤에 이제 비교급이 이제 나와서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서 우리말로는 훨씬이라고 해석이 된다. 뒤에 less라는 비교급 나왔으니까 당연히 문제될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왜 to에만 밑줄을 쳐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to find에다가 좀 밑줄을 쳐야 되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일단 간단하게만 말하자면은 to find solution to 이 앞에 나와 있는 decisi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왜 하필이면은 투부정사로 수식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사실 문법적인 이유보다는 영작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decide 같은 경우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잖아. 그치? 동사를 쓸 때. 그럼 decide를 명사형으로 쓰면은 decision이 돼요. 맞죠? 그럼 이 decision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이렇게 쓰고 싶어. 형용사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투부정사로 쓰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일명 뭐 이제 collocation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연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수식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형태가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준동사에서 투부정사가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ing도 사실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잖냐. 근데 이제 둘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당연히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해석하면 뭐에 가깝냐면 투부정사는 약간 생략된 말이 앞으로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요. 앞으로 뭐뭐 할 좀 이 해석에 가까워. 이 투부정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때. ing 같은 경우는 이제 너네 알다시피 이제 진행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이 의미에 좀 가까운 거지. 됐니? 이렇게 된다.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이 decide라는 거는 투부정사랑 한 세트이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써도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는 어법보다는 이제 영작에서 뭐뭐 하고자 하는 결정 이렇게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너네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and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렬 구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ing가 맞으려면 요 녀석과 짝이어야 되거든. 근데 미리 말하면 얘랑 짝꿍이 일단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일단 구문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보자. 디자이너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document 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the existing conditions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existing은 뒤에 나와 있는 conditi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 그렇죠? 기존의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짝꿍이 이제 되려면은 이 existing이랑 짝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existing과 짝꿍이 되려면은 existing에 ing가 나오고 그리고 이 전체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여야만 짝이 가능하다는 거야. 병렬 구조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existing이 conditions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and 다음에 ing가 나오고 만약에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치면은 얘네끼리 지금 병렬 구조인 게 아니고요. 이 명사와 명사가 병렬 구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ing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ing로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 얘도 ing로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얘는 병렬 구조랑 상관없고 다시 한번 보다. 만약 이런 구조로 나와 있다면 이 명사와 명사가 지금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ing 형태는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중점으로 이제 볼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형태를 이제 중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existing과는 이제 병렬이 될 수 없고, 동사처럼 생긴 애는 사실상 document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과 짝이 돼서 collect라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제 해보려면 원래 병렬 구조 문제는 항상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어떤 디자이너가 반드시 document 해야 된대요.
자, 다큐멘트라는 거는 뭔가를 이제 뭐 보도하다, 뭐 아니면은 뭐 기록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여기선 기록이 낫겠네요. 기존의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을 먼저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맥락상 적절하겠지. 그래서 collect라는 형태가 완성이 됐다.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to be analyzed를 어법 문제로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죠.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수식을 하는 거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형태니까 수동형으로 써야겠죠. be analyzed. 이 녀석도 좀 어법으로 냈을 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이즈에만 밑줄을 치기에는 아니 프로블럼이 주어인데 당연히 이즈를 써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문제고 차라리 is defined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은 능수동 문제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없고 문맥상 문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문제라는 건 정의가 내려지는 거니까 수동형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5번도 법상 올바르다. 그래서 정답이 4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볼만한 문제, 좀 매력적인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매력적인 게 뭐 그나마 4번 정도인데 병렬 구조 문제니까. 하지만 이그지스팅과는 이제 짝이 될 수 없었던 게 조금 이제 아쉽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네. 한번 볼까요? 자,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where 관계부사에 이제 밑줄 쳐져 있죠. 얘는 사실 의미가 좀 크지? 우리가 이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잖아, 이거. 고2 때는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관계부사에 밑줄 쳐져 있다면 당연히 관계대명사와 이제 비교 문제이겠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건 뭐 사실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 작년 고1 너네 고1일 때 그때도 이제 많이 나왔던 패턴 중 하나죠. 뒷문장 구문 분석만 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they 주어 나왔고 beat and robbed 동사 나왔고 it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명사까지 삼형식에 이제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부사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where를 쓴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봤을 때도 riverbanks and streams라고 해서 장소에 관련된 표현이 나왔죠. riverbank니까 이제 어떤 강둑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고 그다음에 stream 개울가니까 역시나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where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형용사 대 부사 문제인데 꽤 잘 나오는 문제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대 부사 문제는 풀이법을 내가 좀 다시 한번 말을 해줄게. 혹시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자, 형용사 대 부사 문제는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풀면 돼요. 얘를 기준. 형용사를 기준으로. 원래? 잠깐만, 누가 들어왔네? 누구야? 잠깐만. 연우? 잠깐만, 연우라는 이름이 근데 사실 너무 많아갖고 무슨 연우냐? 지금 저 들어온 친구? 조연우. 지금 아직 너 수업 아니야. 8시 반 수업이야, 8시 반. 지금 죄송합니다. 고2 선배들 수업하고 있는 거야, 연우야. 좀 이따 들어와. 네. 어, 자, 다시. 형용사 대 이제 부사에서 다시 한번 보다. 이제 형용사가 이제 기준이야, 형용사가. 따라서, 형용사라는 거는 하는 역할이 너네 알다시피 두 가지잖아. 보어 아니면 수식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보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얘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보면 돼. 만약에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사가 답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면은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즉 여기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 앞에 보면은 대시 나와 있고 뒤에 regulat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끝났어요. 지금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무조건 부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형용사가 들어가려면은 선생님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관계대명사는 수식을 못 받아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고요. 설령 일반적인 주어라 한다면요. 형용사 구가 나와야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수식어 역할 불가능하고요.
보어 자리는 더더욱 아니지. 동사 뒤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어 자리도 탈락. 그럼 남는 건 당연히 부사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어법상 문제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또 수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대명사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건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것의 전기적이고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워싱머신, 세탁기가 is one of the most technological advanced examples of a large household appliance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중에 하나다?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례 중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전기적이고 기계적인 시스템이래요. 그것.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봐야겠네요. 항상 대명사 문제를 풀 때는요.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앞문장이 좀 기네요. 앞문장이 여기 서치부터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러면은 이치로 대신할 수 있는 거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다 복수형이니까 얘네들을 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를 temperature? 뭐 temperature 근데 온도의 뭐 정기적인 특성하면 말이 안 되니까 temperature는 아니겠고요. 그러면 machine, 요 machine이 아무래도 이 이치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기계의 전기적이고 어떤 그런 기계적 특성, 기계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 나와 있는 머신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뭐 무슨 뭐 세제의 전기적 특성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치가 가리키는 건 기계. 기계는 단수로 나왔으니 3번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별표를 해둘게요. 이것도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봐봐. 자,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자, 쌤이 일반적으로 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동사에 대한 풀이법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 기억나니? 여기 딴 데다가 쓸게요. 뭐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동사 문제, 동사 관련 그 풀이법이 뭐였냐? 동사 관련 풀이법. 1단계가 뭐였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거였지.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다면 이제 시제나 수나 태 이런 거를 신경 썼고요. 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자타동사 여부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보통 단순히 어떤 준동사를 쓰느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건 중3 때 나오는 문제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안 나오고 이 준동사 중에서도 특히나 이 태 관련된 걸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게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비동사 밑줄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문제 의도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 잘 나와요. 둘 다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데 특히 수능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사랑합니다. 이 비동사 밑줄을요. 자, 첫 번째는 수일치 문제예요. 문제 의도가. 두 번째는 대동사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자면 얘는 is 쓸래 아니면은 are 쓸래 이 문제가 되는 거지. 얘는 is 쓸래 아니면은 do 시리즈 뭐 does라고 쓸게요. does 쓸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둘 다 잘 나옵니다. 둘 다. 근데 4번 문제를 보면은요 너무나 대놓고 이시라고 나왔잖아. 그치? 이거를 설마 못 풀겠어요? 스위치 문제를? 그러니까 이리즈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즈는 스위치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스위치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동사 문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대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겠네. 목적어라든가 또는 보어가 안 나옵니다.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안 나와요.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봤자 뭐 전명구, 뭐 수식어 이 정도만 나오고 목적어나 보어는 보통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좀 잘 사용하진 않는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일단 여기서 나돌리 버들소로 연결이 돼 있거든. 여기 나돌리 나왔고 여기 번 나왔죠. also는 생략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럼 그것은 옷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워싱머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 워싱머신은 또한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서 이 so는 그냥 그렇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이 is가 대신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동사 문제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앞에서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죠. plains 일반 동사잖아. 그럼 일반 동사니까 우리는 is가 아니라 어떻게 does라는 형태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정답 4번 나왔다. 됐니? 그럼 여기에서 이 it is가 아니라 it does라고 이제 써줘야겠죠. 그럼 it does so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it does so. 얘만 나눠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것은 그렇게 한답니다. 즉,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저기 뭐야? 워싱머신을 가리키는 거였고, 세탁기. 세탁기가 그렇게 한다는 건 세탁기가 옷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뭘 가지고요? 더 적은 물이나 세제나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탁기라는 기계 자체가 옷을 깨끗하게 해준대.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물 사용량도 더 적고 세제도 사용량이 더 적고 에너지 사용량도 더 적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정답 나왔고 자 5번 볼게요. 5번도 의미 있는 문제지? 이거 무슨 문제냐? 처음에 compared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그냥 거의 99% 분사구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일단 아주 쉽게 푸는 방법. compare 단어 자체는 보통 우리가 compare A, 뭐 to를 쓰는 경우도 있고 with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참고로 말하면 뜻은 다릅니다. 뜻은 다른데 그냥 이거는 뭐 여기서 뜻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A를 B와 비교하다라고 해석되거나 아니면 비유하다, A를 B에 빗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야? 얘는 타동사라는 거야. 타동사. 뭐뭐를 비유하다 또는 비교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근데 compared 뒤를 보면은 지금 어때?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전치사에 명사가 그냥 바로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다는 건 얘를 뭐로 써야 된다? 수동형으로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항상 말하는 거잖아.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온다. 맨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누가 또 들어왔어? 준이? 준이가 들어왔구나. 지금 고1 수업 아니야? 이따가 들어오세요. 8시 반에. 자, 다시. 그래서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온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compared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PP형을 쓴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2, 3, 4, 5가 다 괜찮아요. 다 내신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골고루 나왔죠. 절 관련된 거, 형용사 대 부사, 대명사, 수일치 관련된 거, 대동사에 대한 거, 심지어 분사구문까지 되게 알차게 문제가 나와 있었네.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보자. 봅시다. 얘도 근데 좀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네. 이 투에다가만 밑줄을 치네. 투 위치에다가 밑줄이 쳐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더 훨씬 좋거든요. 투에만 밑줄을 쳐놓으면 어떡해 이거. 예, 이거 좀 잘못 나왔습니다. 문제가 내가 봤을 때 투 위치까지예요. 사실상. 이거는 좀 팁을 주자면요. the extent 아니면은 the degree 이런 표현들 이 둘 다 정도란 뜻이잖아. 얘네들이 보통 이제 그 뒤에 뭐가 좀 많이 나오냐면요. 음, 우선은 좀 동격 표현? 동격 표현도 좀 많이 써요. 동격 표현. 음, 동격 접속사.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웬만하면 to 위치만 씁니다. 여기서 to를 쓰는 이유를 말해줄게요. 전치사를. 여기서의 to는요. 뭐뭐까지란 뜻이야. 뭐뭐까지. 뭐뭐까지란 뜻인데 여기에서 둘 다 정도를 말하는 표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네가 선행사일 거 아니야. extent나 degree가 선행사잖아. 그러면은 이 위치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extent나 degree를 말하는 거니까 정도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떠어떠한 정도까지라고 이제 말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to를 쓴다. 그래서 웬만하면 extent나 degree 같은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동격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to 위치가 나오거나. 이게 우리가 동격을 나타내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대수로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썼는데 대뿐만 아니라 오브의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of의 명사. 뭐 ing를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가능한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제 뭐로 많이 출제하냐? 이 두 가지로 좀 많이 출제를 해요. 대시냐, to which냐 이렇게. 물론 이 동격 표현을 쓸 때랑 to which를 쓸 때랑은 좀 뜻이 다릅니다. 동격을 쓸 때는 뭐뭐라는, 뭐뭐 한다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라는 정도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to which를 쓰면은 그 정도까지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해석이 좀 차이가 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결국 이게 중요하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역시나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우린 이것만 잘 확인을 하면 되겠죠. 뒷문장을 보자면 others attention 주어 나와 있고 수동태 나왔네. 뒤에 어차피 목적 안 나오고 전치사의 명사, 수식어까지 나왔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1번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밑줄 쳐져 있다. 어떻게 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라. 티머스 러슨 나오고 그 다음에 explored가 동사예요. 선생님, explored가 동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명사 중에서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는 명사가 있어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는 명사. 그게 어떤 거냐? 고유명사. 그리고 인칭대명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들. 얘네들은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거든. 따라서 지금 우선은 여기 티머시 러슨이라는 녀석이 고유명사잖아. 사람 이름이니까. 그럼 얘가 만약 PP형으로서 꾸며주려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려고 봤더니 지금 고유명사야.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PP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뒤에 The Spotlight Effect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수동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따라서 PP가 아니라 그냥 동사다. 이렇게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왜? 접속사나 이런 애들이 없잖아. 지금 문장이 여기까지가 한 세트니까.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자, 우선 우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란 걸 판단했으니 그럼 준동사를 써야겠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있죠. 뭡니까? having이야, having. 됐어? 우리가 have를 딱 봤는데 여기에 change라는 동사원형 형태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 뭐냐? 사역동사지, 사역동사. 그래서 사역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college student 목적어 나왔고 여기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죠. 따라서 2번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스위치 문제죠. 이거는 고의 문제에서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 이제 고일 문제에서는 뭐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고의 문제에서는 좀 부적합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부분 표현. 사실 저는 이 부분 표현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저는 비율 개념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비율 개념.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퍼센트 개념. 이 부분 표현이 이제 나왔을 때는 뒤에 오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일치를 할 때는 여기 뒤에 나온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아, 고1들 왜 이렇게 들어와? 지금 수업 시간도 아닌데. 지우 나가 지금. 고1 수업 아니니까.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따라서 여기가 단수면은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nearly 40% of them이라고 나왔는데 them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복수형 동사가 나오니까 3번 문제될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대시냐 와시냐 문제겠지?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 뭐 거의 다 그런 문제일 테니까. 우선 구문 분석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가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주어 나왔고, did not even notice 동사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목적어 자리겠네요. 이 덩어리가. 됐어? 즉 명사절입니다. 그러면은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접속사니까. 명사절 접속사잖아.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지? 뒷문장 보자. 주어 나왔고, changed 동사 나왔고, sweatshirt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에 동명사 나왔고, 동명사에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 다 완전한 문장 나왔네. 따라서 that 문제될 거 없다. 쉽게 풀 수 있죠.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5번. 그럼 뭐 5번이 정답이겠네. 다 지금 정답이 아니었으니까. 5번 한번 볼게요. 역시나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자, 고문 분석을 해봐야겠죠? notice of clause 주어 나왔어요. 서치 해주면 예시잖아. 콤마 찾으면 되겠죠? 수식해주는 거.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뒷부분도 한번 보자고요. Only 23% of observers to notice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찍 그어져 있다. 이 대시가 나온 순간 그냥 여기서 문장 끝났다고 생각해도 돼요. 뒷부분은 그냥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그럼 어쨌든 동사로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ing는 동사가 아니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 그러면은 얘를 동사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써줘야 될까? 일단은 프로보크라는 형태에서 일단 주어가 복수형이고요. 음. 그리고 태를 먼저 따지자면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 능동을 써야겠네요. 그럼 능동 여기까지 그럼 맞고요. 시제를 따져야 되는데 시제를 봤을 때 뭐 뒤에 뭐 1970년대 어쩌고 나오기도 했고 앞문장에서 봤을 때도 did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다른 실험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니까 프로벅트로 쓰는 게 맞겠네요. 시제를 과거형으로. 그래서 정답 5번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좀 문제에서 쓸만했던 게 1번 문제 좀 괜찮았어요. 근데 to 위치까지 밑줄 쳐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의미가 좀 있으려면.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저는 괜찮았어요. 2번 문제. 이런 것도 의외로 한 번씩 까먹거든요. 그, 니네였나? 기억이 안 나네. 1학기 중간고사 때였나? 내 기억으로 이 사역동사 관련된 문제 한 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니네 1학기 중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3번은 문제가 너무 쉬웠고. 3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너네가 연장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비동사 밑줄은 수일치 아니면은 대동사 문제라고 했잖아. 근데 대동사는 보통 뒤에 뭐가 안 나온다? 보어가 안 나온다 했잖아. 근데 sure라는 보어가 나왔으니까 수일치 문제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고 them이 주어니까 얘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시제 문제로 낼 리는 없어요. 알겠죠? 시제는 사실상 신경을 안 써도 돼. 알겠지? 그다음에 4번도 뭐 어쨌든 왓된 문제니까 전 괜찮았고 5번 문제도 네, 괜찮았습니다. 동사 관련 형태니까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어, 말을 계속하니까 뭐가지가 너네 거의 다 코로나 걸렸었지? 안 걸린 사람 있었나 여기 혹시? 혹시 안 걸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누가 안 걸렸어? 종음이? 종음이 안 걸렸었어? 나머지 다 걸렸어? 가온이도 안 걸렸어? 다 걸렸었나? 어. 그러고 보니까 건이 또 왜 캠이 날라갔냐? 어. 근데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어요. 아, 그래? 핸드폰이. 네. 어. 핸드폰을 얼마나 했으면은 배터리가 나가 이 거지 같은 놈아. 어? 네? 나 핸드폰을 많이 했으니까 배터리가 없을 거 아니야, 거나. 아니, 그치? 아니, 아니, 아침부터, 뭐라고? 아니, 아침부터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썼다는 거 자체가 뭐야? 핸드폰을 많이 썼다는 거잖아, 거나. 아니, 그지? 아니, 아니야. 너의 결의는 내가 잘 알겠어. 그래. 상담 끝나고 이제 너의 결의 잘 봤다, 거나. 그래. 자, 29번 볼게. 아유, 뭐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아유, 자템들 좀 치워야지. 자, 1번 보자. 비동사 또 나왔네. 뭐 신경 써라?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다. 뒤에 fierce, 보어 나왔지? 그럼 뭐야? 스위치 문제야. 알았어? 주어 찾으면 돼요. 컨디션 주어지? 끝. 조금 속도를 올릴게, 이제. 2번에 센트 나왔네. 자, 그러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여기 동사, 대절에. 그 다음에 less than 1% of material. material 주어로 보면 되겠죠? 동사 자리인가? 라고 봤더니 여기에 동사가 있네. 그러면 여기 수식어, 뒤에 목적어 없네. PP형 맞고.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좀 최소화하고 풀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런 문제 사실 되게 좋죠. 근데 이거 내가 알려준 적이, 알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팁을 알고 있으면 3번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간 이제 이 벗이 있으니까, 좀 병렬 구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봐라. 자, 두 개 기준으로, A and B,
A, and B. 자, 이 두 개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요 경우에 위아래 차이점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위아래 차이점?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는데. 잠깐만.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 이거 콤마 있나 없나의 차이점. 이거 기억나는 사람 없어?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잘 안 알고 있어도 되는데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알면. 잘 봐. A and B가 나오면요. 이거는 단어 또는 구의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 생각하면 돼요. A and B는. A, and B는 뭐냐면 A 주어 동사 나오고 B에 주어 동사 나온다. 이 뜻이거든. 즉 정리하자면 콤마 뒤에 등위 접속사를 쓴다라는 거는요. 결국 뭐랑 똑같냐면 문장 새로 쓰겠다. 새롭게 내가 주어 동사 쓰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콤마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건 병렬 구조잖아. 그치? 요 경우 말고 두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이 접속사 앞에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음. 그래서 지금 콤마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여기 문장 새롭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그러면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but 뒤에 being이 나왔으니까 being이 문장에 그러니까 앞문장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아예 없다 생각하고 얘가 맨 처음에 쓰였다는 거 그러면 동명사 주어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주어라고 쳐볼게.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 동사가 나와야 돼. Very competently written and free of editing and factual errors. 동사가 없네? 그럼 이거 뭐야? 틀린 거예요. 이 주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뭐야? 동사 원형. be로 써서 얘를 동사로 써줘야 되는 거야. 명령문. 이해돼요? 뭐뭐 해라.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명령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잠깐만. 명령문이 아니구나. 여기서는. 쏘리. 여기서는 나돌리 버들스였네. 나도 못 봤다 이거는. 미안. 여기 해보니까 요거네 요거. 쏘리. 이거랑 상관없는 문제였네. 미안. 이건 내 실수. 근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엔드 같은 거 나왔을 때. 알겠죠? 같이 알아두세요. 얘랑 관련성은 없지만. 어쨌든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뭐 이거 리틀 문제는 뭐 그냥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건데 S 안 붙었잖아. 그치? S 안 붙었으니까 리틀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쉽게. 자, 후주 나왔잖아. 후주는 뭐뭐의 뭐로 연결해서 말 되냐 안 되냐 따지면 돼. 그러면은 작가의 자료. 작가의 자료. 말 되죠? 그래서 소유격. 물론 이제 검토해 보려면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도 끝났다. 근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래도 고의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대진에서 좀 좋아하더라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저기 뭐야 서술형으로도 좀 많이 내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내면 또 이게 잘 못 풀더라고요. 이 후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4번은 좀 별 의미 없고 3번은 이제 나돌리 버돌스로 내가 간과해서 해갖고 그래서 얘는 좀 나돌리 버돌스 이 병렬 구조 문제는 사실 너무 쉽고 1번 너무 쉽고 2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네. 아까 시간 관계상 아마 못 푸신 분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좀 시켜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한 명씩 여기 이름 순으로 가야겠다. 가온아, 1번이 맞을까 틀릴까? 맞다면 왜 맞고 틀리다면 왜 틀린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1번 마이크 켜고 네가 설명해 봐. 저는 맞다고 했고요. 어, 어,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도 돼.
아니, 지금 푸는 거 아니지? 제가 일본에 건너뛰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 뭐라고? 제가 일본에 건너뛰고 해가지고 왜 건너뛰어? 아니, 어법상 올바르다고 했는데 왜 건너뛰어? 뭐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어? 제가 뒤에 번호부터 풀어가지고 아, 뒤에 번호부터 했다고? 아, 그러면은 저기 뭐야, 뒷번호, 그럼 뒷번호 먼저 기회 줄게. 5번부터 해봐, 그러면. 5번 그냥 병렬 구조라고 했어요. 병렬 구조. 어, 병렬 구조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 내가? 기억나? 어, 엔, 엔드를 기준으로 어. 아니, 얘랑 짝일 수도 있잖아. 네, 얘랑 짝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병렬 구조는? 어허이. 가온이가 아직 나한테 상담을 안 받아서 지금 이런 건가, 뭔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병렬 구조는 무조건 해석으로 푸는 거야, 가온아. 무조건. 알겠지? 이거는 얘랑 짝인지 아니면 얘랑 짝인지 확인하려면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검증을 어떻게 해? 해석밖에 없어요. 해석밖에. 해석밖에 없다는 거야. 얘랑 짝이면은 정답이 알겠지. 왜냐면 주어가 임프로브먼트 복수형이니까. 근데 얘랑 짝이라면은 빙이 답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해석으로밖에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음. 해석은 딴 사람 시켜야겠다. 야, 대현아, 해석해봐. 여기부터, 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석해봐.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지.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생산성 개선은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응. 삶의 기준, 잠깐만요. 아하이. 삶의 기준을 높인다. 어. 모두에게. 모두를 그리고 위한, for잖아, for.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삶의 기준을 높인다. 음. 그리고 좋은 이게 뭐죠? 큰일 난. 아, 큰일 난다. 큰일 났어. 인디케이션도 모르. 나 진짜, 알바에서 수업 듣는 거 취소해야겠다. 인디케이트가 뭐야? 동사로. 아는 사람 말해봐. 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아는 사람이 없어? 인디케이트? 나타내다잖아, 나타내다. 응. 건강 경제 인디케이션은 지표예요, 지표. 나타내는 것. 나타내는 걸 뭔가 보여주는 거니까, 지표. 응. 해봐, 다시. 건강 경제에 좋은 지표이다. 음, 이 해석을 먼저 좀 연습해야겠는데? 레오나, 좀 깔끔하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네. 다시.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삶의 기준을, 모두를 위한 삶의 기준을 높여주고, 그리고 건강 경제가 아니고 건강한, 아니, healthy잖아, healthy. 아이, 내 진짜, 건강한 경제에 좋은 지표이다. 뭐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좋은 지표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raise와 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고요. 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갈까?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해서 종음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맞는지 틀린지부터. 맞아, 틀려. 이거 겁나 쉬운데, 이거. 1번. 다시 론이 불러와서 풀라고 한다?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 맞아? 아니, 그게 중요하지. 왜 맞는지가 중요하지. 야, 수업 3분 남았어. 빨리 대답해. 코스트를 수식하는, 코스트를 수식한다. 얘가 네, 이렇게. 네,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란 소리예요? 지금 네가 말하는 거? 네. 어,
왜 무슨 근거로? 아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지금? 네. 아, 네. 야 너도 코로나 걸렸냐? 나보다 지금 목이 안 좋아 보인다, 동훈아. 응? 자, 일단 요거 관계대명사는 아니고요. 다른 분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구야? 준혁이네. 준혁이가 한번 말해봐. 이거 맞는지 틀린지부터. 이거 응, 그 맞는지는 저도 안 풀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응, 응. 아니 지금 즉석으로 딱 봤을 때. 그 더 매니팩처러 응, 응, 맞나요? 응, 응, 얘를 응. 대신 해주는 것 같은데. The manufacturer 대신에 that을 썼다. 네, 그래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법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네. 이거 좀 충격적인데, 얘들아. 이거 1번 문제 한 5초면 풀스인, 5초가 뭐야? 한 2초면 풀스인데? 아니, 소댓이잖아, 소댓. 소댓. 종우마, 준혁아, 소댓이라고, 소댓.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니네 중딩 때 배웠던 거. 어? 소, 형용사, 대. 됐어? 그래서 doing, 주어 나왔고. 됐어요? 그 다음에 doing so 하면서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quality 목적어 나왔고 됐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 넘어갔어. 아유 고1들 또 이제 30분이 됐구나. 빨리 하고 끝내자. 고1들 들어오니까. 자, 형용사 대 부사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어 나왔고 or tapping 동사 나왔어. 주어 동사 사이에 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다. 아까 했던 얘기지? 패스. 3번 볼게. needed 하고 나왔네.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중요하죠. 여기서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 주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맞나 뒤를 이제 봐야 되는데 as long as 나왔으니까 콤마 찾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한 덩어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내가 팁을 주자면 여기서 needed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두 가지를 근거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일단 뒤에 목적어가 없다인데 이거는 좀 근거가 좀 빈약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need for라는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얘가 만약에 동사라면 지금 시제가 과거형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까지 시제를 니네가 한번 다 살펴보면은 여기 get 현재 시제 나오고 그다음에 false 현재 시제 나오고 여기도 is 현재 시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제 일치가 안 되잖아. 따라서 need는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수식해 주는 거. 커스트가 동사고. 됐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needed는 지금 필요로 되는 훈련. 이 훈련이라는 게 필요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받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그럼 뭐 답은 4번이겠네. 두에 밑줄 쳐져 있으면 웬만하면 대동사 문제야. 대동사 문제. 그러면은 봤을 때 지금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나와 있죠. R라고. Productivity improvement.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are as important. 중요하답니다. 뭐만큼이나 as. 여기 as 원급 as 보여? 여기 as. 여기 원급 나와 있고. 그래서 as 원급 as는 뒷부분에 지금 day 2라고 나왔는데 이 day가 가리키는 건 위에 나와 있는 improvement가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2가 아니라 R로 써야겠죠. R. 됐어요? 그래서 정답 4번 나왔다.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겠다. 됐죠? 자, 일단 우리 고2들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30번까지 했죠? 그래도 한 10개는 풀어야지. 31번부터 40번까지 하죠. 31에서 40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40번 숙제입니다. 됐지? 자, 고생들 했다. 고2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